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윤동민입니다. 윤 선생님, 그저 밥 먹고 드라마 좀 누워서 보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이 나이에 뭘 즐기며 살아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딱 3일 후 할머니는 식사 후 소파에 누워 계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82년이란 세월을 살아오며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는 모습을,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노인의 실신과 낙상 중 무려 68%가 식사 전후 2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47년 동안 병원 복도를 오가며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큰 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3번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노년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세대가 하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3만 2천여 명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일상 활동 중 발생했고, 특히 식사 직후 활동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그 작은 습관이 5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7년간의 임상 경험은 이것이 슬픈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살자 하는 마음에 식사 후 소파에 기대거나 눕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평생 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휴식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중에도 전국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 후 작은 실수로 응급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단 30분의 주의로 예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윤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은 식후 30분 가볍게 산책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처럼 관절염 있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 걷기 힘든 분들께 산책하라는 조언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양원에서 마주한 세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식사 후 단 10분 사이에 쓰러지셨습니다. 한 분은 텔레비전 보다가, 한 분은 낮잠 자다가, 또 한 분은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이분들 모두 평소 나는 멀쩡해라고 자신하셨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셨나요? 몸이 매일 보내는 SOS 신호를 무시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든 탓이겠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상을 이렇게 넘겨버리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릴 증상들이 있으신지 솔직히 자문해 보세요. 식후에 느끼는 가슴 답답함,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셨나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셨나요? 밤에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경험, 식사 후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식후 20분쯤 지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피로감, 이것도 그냥 잠깐 쉬면 나아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이 증상들을 경험한 노인 중 68%가 3년 내에 심각한 심혈관 사건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기 전 연기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무너지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우리 세대의 몸은 다릅니다. 인간의 심장은 평생 약 25억 번 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70세를 넘긴 우리는 이미 그중 20억 번 이상을 소진한 셈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심장 박동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만약 식후 30분의 작은 습관으로 수억 번의 심장 박동을 더 선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심장 박동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우리 몸은 더 이상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의 25에서 30%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식사 후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젊은 시절에는 우리 혈관이 이를 빠르게 조절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혈관은 딱딱해졌고 심장은 더 많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 동갑내기 친구 박영호 씨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식후에 텔레비전을 보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건강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식후 자세와 활동이 그 결정적 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 배춘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83세 할머니가 단 2주 만에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7번이나 응급실에 갔던 이유가 제 식습관 때문이었다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83세 배춘자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농사일로 굽은 허리, 그 고된 삶이 얼굴의 주름에 새겨져 있는 할머니는 제 오랜 환자분입니다. 배춘자 할머니는 지난 3년간 무려 7번의 응급실 방문을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의사들은 심전도도 정상이고 뇌 MRI도 정상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일상을 자세히 물어보니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 후 바로 누워서 TV를 보셨고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도 안 되어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평생 일만 했어요. 밥 먹고 소파에 좀 누워서 드라마 보는 게 내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뭘 즐겨야 해요? 그 말씀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드라마를 내년에도 5년 후에도 보고 싶으시죠? 그럼 자세 하나만 바꿔보세요. 자세 하나 바꾸는 게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단 2주만 식후에 눕지 않고 똑바로 앉아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주 후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깜짝깜짝 놀라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배춘자 할머니처럼 원인 모를 증상으로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후 30분 이렇게 보내세요.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그는 2300년 전에 이미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바른 자세를 유지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2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생명을 구하는 습관입니다. 첫째, 똑바로 앉으세요. 미니 요가 효과. 소파에 깊숙이 들어가 등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살짝 펴고 앉으세요. 꼭 불편하게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눕지 않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탁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세요. 자녀나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식후마다 식탁에서 10분만 더 앉아 있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손주들 사진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79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30분은 천천히 움직이세요. 혈액순환의 마법. 설거지나 청소를 당장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보다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로 가서 바깥 풍경을 보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때 호흡을 깊게 하세요. 깊은 호흡은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촉진합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식후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 손가락과 발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81세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하셨습니다. 셋째, 약은 이 시간 이후에 드세요. 약효 극대화의 비밀. 약을 바로 드시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은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만 드세요. 찬물은 위와 혈관을 수축시켜 좋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고혈압약을 복용했는데 항상 식사 직후 먹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30분 후에 복용하기 시작했더니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77세 이정숙 할머니.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외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과학이 숨어 있었던 거죠. 최근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소화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중 상당수가 식후 바른 자세와 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제 사회에서 흔히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과 지혜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워 있다가 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후 자세의 중요성을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는 손주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고 있어요. 82세 김영호 할아버지.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식탁에서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저는 평생 수많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사가 아닌 같은 세대를 살아온 친구로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5만 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식후 바른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이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식후 30분 관리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85세 박순자 할머니. 평생 크고 작은 도전을 이겨내신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식사 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고 그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아마도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